러시아군은 7월 1일 리시찬스크 남쪽과 남서쪽 정착촌에서 도시를 포위하고 우크라이나 물류로를 차단하기 위한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세르이 하이다이 루안스크주 주지사는 러시아군이 리시찬스크 정유 공장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 공장의 북서부와 남동부 지역에 그들의 진지를 확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리시찬스크 젤라틴 공장을 점령했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군이 이 공장에 대한 러시아군의 정찰부대를 격퇴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토폴 리우카, 보보초야리브카 북부 지역, 말루랴잔체프를 공격했으며 토폴 리우카 리시찬스크 도로를 따라 유지되고 있던 우크라이나의 통신선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인 리바르는 리시찬스크 바로 남동쪽에 있는 빌라오라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 군이 시베르스키 도네츠 강이 서쪽 제방을 계속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러시아 주재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대사 로디온 미로슈니크는 러시아군이 시네츠키에서부터 도시의 북동쪽에 위치한 리시찬스크 헬리콥터 이착륙지 지역에 교두보를 설치하고 남서쪽으로 그 도시의 중심지로 진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로슈니크는 추가적으로 러시아군이 도시의 남동쪽에 있는 리시찬스크 고무 공장 근처에서 작전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소식통들은 크레민나 근처에서 성공적인 러시아군의 강도하에 대한 수많은 보도를 계속했지만 ISW는 이용 가능한 위성사진으로 그러한 주장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체첸 전사들은 프리빌야를 점령하고 7월 1일 노보드루 젠스크에 도착했다고 주장하는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프리빌야에서 포격을 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포격을 유지하고 T-1302 바흐무트 리시찬스크 고속도로를 따라 공습을 시작했지만 7월 1일 현재 도로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이다이는 러시아군이 T-1302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는데 아마도 고속도로를 따라 있는 정착촌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저항 때문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소식통은 러시아군이 바흐무트 인근과 T-1302를 따라 형성된 우크라이나 주둔지를 포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군이 포크로우스크로 진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전술적 위치를 개선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며 포크로우스크와 클리노베에 대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리바르는 바그너 집단군이 바흐무트 방향으로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돌파하려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7월 1일 도시 동쪽에서 활발한 지상 공격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루안스크주 국경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리시찬스크와 그 주변에는 우크라이나 저항 세력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는 러시아군이 7월 3일 루안스크주를 점령하고 루안스크주 경계에 있는 리시찬스크와 정착촌들을 점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도 우크라이나군이 인력 손실을 피하기 위해 리시찬스크에서 철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쇼이구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7월 3일 현재 리시찬스크와 루안스크주를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여전히 리시찬스크 내에서 포위된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철수는 러시아군이 비교적 빨리 소탕작전을 완료할 것이 확실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나 슬로비안스크에 대해 더 중요한 공격을 가할 수 있지만 다음에 시베르스크로 진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슬로비안스크에서 바흐무트를 거쳐 데발트세브 방향으로 이어지는 E40 고속도로를 향해 계속 전투 철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이번에 시베르스크 주변에서 방어를 선택할지는 불확실합니다. 러시아군은 7월 3일 우크라이나가 리시찬스크와 그 주변의 정착촌들에서 철수한 후 루안스크주의 행정 국경을 점령했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는 러시아군이 7월 2일 리시찬스크, 빌로오리우카, 노보드루젠스크, 말루랴잔체프를 점령했고 루안스크주 경계에 있는 리시찬스크 주변에 남은 돌출부를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7월 3일 현재 리시찬스크에서 여전히 포위된 우크라이나 군과 싸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우크라이나군이 장비 부족과 인명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리시찬스크에서 고의로 철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7월 3일 러시아군이 빌로오리우카 주변을 우연히 돌아다니는 장면이 촬영되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리시찬스크 바로 서쪽 루안스크주 국경의 정착촌들에서 철수했음을 시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참모부도 러시아군이 졸로타리우카를 점령하고 베르흐노 카미안카 주변의 진지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두 지역 다 빌로오리우카 바로 남쪽에 있습니다. 2022년 7월 4일 월요일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시베르스키 도네츠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빌로오리우카 인근 진지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5월 11일에는 러시아군은 시베르스키 도네츠 강을 무리하게 건너는 시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제-74 자동화 소총여단 병사 550명 중 485명을 잃었습니다. 80개 이상의 러시아군 장비들이 손상되었습니다. 크라마토르스크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리시찬스크와 빌로오리우카에서 그리고 그 주변에서 진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전선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부대를 시베르스크 페도리우카, 바흐무트 전선으로 후퇴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바흐무트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대포와 로켓포를 동원해서 우크라이나 군의 진지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포크로우스케, 베레스토브, 스피르네, 그리고 블레다르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규모 로켓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하르키우 전선에서 러시아는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을 진압하고 그들이 공세를 펴지 못하도록 하는데 주력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푸르디안카를 향한 러시아의 공격을 격퇴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 우크라이나 사령부와 통신 시스템을 방해하기 위해 전자전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슬로비안스크 전선에서는 러시아 점령군이 보호로디치네, 마자리우카, 돌리나 등을 점령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공세를 재개하기 위해 재집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지움 지역의 한 대대전 술단이 스니즈키우카로 이동했고 추가 포병 부대가 이 지역에 배치되었습니다. 노보파블 리우카와 자포리자 전선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방위군 부대를 견제하고 다른 전선으로의 이동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발포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리시찬스크와 루안스크주 국경 점령을 축하하며 러시아 군부의 작전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은 7월 4일 루안스크주에서의 러시아의 최근 이득을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를 만났고, 리시찬스크 작전 동안 그들의 지도력에 대해 알렉산더 라핀 장군과 에세돌라 아바체프 소장에게 러시아의 영웅상을 수여했습니다. 푸틴과 쇼이구는 리시찬스크와 루안스크주를 점령한 것을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군의 주요 승리로 제시했습니다. 푸틴은 또한 리시찬스크 전투에 참가한 러시아 부대는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의 공개적인 언급은 러시아 군인들의 처우에 대한 러시아에서의 주기적인 불평에 직면하여 그의 군대의 복지에 대한 그의 우려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세베로 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를 통해 싸운 러시아군은 대규모 공세작전을 재개하기 전에 휴식과 재장비를 위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이 이 지칠 것 같은 병력들이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오랜 작전 중단의 위험을 받아들일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2014년 돈바스 전쟁 당시 무장 세력을 지휘했던 열렬한 러시아 민족주의자인 이고르 기르킨 전 러시아군 사령관은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크렘린의 전쟁 처리에 대한 통렬한 비판 글을 올리고 리시찬스크 장악의 중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이 제한된 이익을 위해 너무 높은 대가를 치렀다고 표현했습니다. 7월 4일 푸틴의 쇼이구와의 회담에 앞서 올려진 일련의 텔레그램 게시물에서 기르키는 그의 거의 40만 명의 구독자들에게 러시아군이 특별작전 2단계에 발표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불평했습니다. 기르키는 리시찬스크의 우크라이나 방어가 러시아 군대에 최대한의 피해를 주고 러시아군의 인력과 장비를 불태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조건에 따라 전투를 받아들이는 것은
러시아 지도부에 의한 중대한 실수라고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기르키는 러시아군이 공격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휴식과 보충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개별 병사의 교체와 부대 교대의 부족이 사기를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격 능력을 재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우크라이나 군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하고 나아가 러시아의 이득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르키는 또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인원과 장비 우세로 인해 우크라이나 내 다른 지역으로 진격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